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교정의사는 어떤 환자를 싫어할까?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것은 교정의사들이 어떤 특정한 환자분들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치아적인 특성이나 또 골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정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치료할 때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신경 쓸 것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정의사가 교정치료를 진행할 때 모든 환자분들의 난이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정치료가 매우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교정치료가 보다 복잡하고 좀 어렵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분의 나이가 되겠는데요. 교정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속도가 더디고 또 결과도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렸을 때는 상처가 빨리 아물죠. 그런데 고등학생, 대학생, 또 30대, 40대가 되면서 그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점점 더뎌집니다. 마찬가지로 치아 교정도 이러한 신체적인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반응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치아 교정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교정의사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나이가 같으면 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15살이라고 하더라도 상처가 조금 더 빨리 아무는 나이가 있고요. 조금 더 늦게 아무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아 교정도 똑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 잇몸뼈의 반응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잇몸뼈의 상태나 반응 속도가 느린 분들을 교정의사는 싫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위아래 턱뼈의 골격적인 상태가 되겠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위아래 턱뼈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위아래 치아 배열만 교정을 하게 되면 이쁜 상태로 교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처럼 아래턱이 좀 더 앞으로 나온 주걱턱인 분들도 있고요. 또 아래턱이 자라지 못해서 길이가 짧고 무턱인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면이 비대칭인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 턱뼈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들은 치아 교정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쓸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치아 배열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치아 배열을 한 과정에서 위아래 턱뼈를 신경 쓰지 않으면 치아 배열은 진행이 됐지만 위아래 치아들의 맞물림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정을 진행하면서 위아래 턱뼈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교정의사는 위아래 턱뼈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임플란트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임플란트 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임플란트는 치아 교정력을 받아도 뼛속에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임플란트한 치아는 교정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10대나 20대 때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불가피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교정받을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임플란트를 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교정을 하려고 교정치과를 찾았는데 이러한 임플란트 때문에 교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교정의 효과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들 실망을 하시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일반적인 자연 치아는 뼛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한 치아는 뼛속에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교정적인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10대나 20대 때 임플란트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치과의사 선생님이나 교정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향후 교정 치료의 가능성이나 또 임플란트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정의사들은 보철물이 많은 분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철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충치치료나 또 신경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치아 전체를 감싸주는 그런 씌워주는 치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씌워주는 치료를 한 치아는 교정력의 전달이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치아에 붙인 교정기는
그 교정력을 뿌리 끝까지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쉬운 치아들은요, 조금 그 효과적인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중에 속도가 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교정 중에 교정기가 자주 탈락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이러한 영향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보철물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교정 진료할 때는 의사들이 치료가 복잡하고 좀 더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교정의사는 어떤 환자를 싫어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교정 치료가 아주 순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치료도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그래서 환자 여러분들의 좀 더 협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이러한 환자분들을 의사가 싫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교정 진행을 하실 때 또는 교정 상담 받으실 때 그 선생님과 충분히 소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박열 원장의 치아교정TV도 구독 신청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